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화입니다. 제가 지금 인성보감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성보감의 그 세 번째 파트가 함께하는 사회편입니다. 이 함께하는 사회편의 그 관용과 정의에 대한 이 얘기를 이미 했고요. 오늘은 그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통한 힘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보감의 화합에 대해서 쓰여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합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면 우주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화합하면 전쟁과 폭력이 멈추게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급과 인종이 화합하고 도시와 농촌이 화합하고 종교와 이념이 화합하면 사회 갈등이나 반목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합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화합은 아름답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은 차이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는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화의부동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과 다름이 만나서 화합하고 나와 똑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화합의 기본 정신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인류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내는 열쇠가 바로 화합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화합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맹자는 인화라는 단어로 화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적에게 포위당하여 위기에 빠진 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천시입니다. 기상 조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가 하는 운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로서 지형적인 이점을 뜻합니다. 성의 높이나 군량비와 같은 그런 조직의 내부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인화입니다.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주고 물질적인 조건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이 없다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로 따지면은 바람이 불어주지도 않고 엔진 성능이 나빠도 배에 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면 배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구체화하는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군량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을 버리고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조건이 화합보다도 못하다는 그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맹자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물질적 요소만이 아니라 화합에 달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고 나와 같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고 나와 동일해지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의 좁은 길도 서로 왕래가 찾아지면 큰 길이 되고 아무리 큰 길도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으면 풀이 뒤덮여서 그 길은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을 건너다 비바람을 만날 때 같은 배를 타고 화합하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이 손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역에도 보면 서로 같은 소리로 화합하면 무한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동성상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소리와 그 색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수의 소리를 화합에 결집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그 같을 동자죠. 상응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사를 보면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망하거나 사라진 국가보다는 반목하고 또 갈등하고 민심이 이반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좀 더 많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민족, 그러한 국가, 사회, 또 그러한 가정이라면 언제나 희망은 있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합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는 공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화합하면 무한대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와 남녀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꿈을 꾸며 그리고 화합을 하면은 무한대의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합이 된다면 말이죠. 원효대사께서는 서로 다른 문파의 생각을 화합해서 수용하자는 화쟁사상을 창출했죠. 또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한글을 창제하셔서 정신과 사유의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화합은 창조의 원천이고 성장의 동력이고 또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시인 정희성 선생은 숲이란 시를 썼는데요.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숲을 이루고 숲이 합해져서 웅대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인간도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면 위대한 인간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경쟁 상황에서 반목과 갈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왕 보고 있죠. 만약에 교실 안에서 친구를 경쟁자로 간주한다면 우정의 생태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도로에서 서로 빨리 가리고 경쟁하고 사회에서 앞서고자 각축한다면 우리 사회 생태계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고 화해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합의 화는 원래 음악 용어였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죠. 악기들은 저마다 소리가 다르고 음률도 다르지만 서로 다른 악기들의 그 화음을 이룰 때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소리만 좋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합주는 볼품없는 연주가 될 것입니다. 아예 연주가 아니겠죠. 하모니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흘러나오는 멋진 화합의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훈으로 가장 즐겨 선택하는 것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화목하면 집안에 탈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집안의 화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우자를 깔본다면 그 집은 겉으로는 조용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로
화합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한 사람의 생각만이 강요되는 편향된 가부장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같아지기만 강요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반적인 풍조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내 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직과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만 추구한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름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욱 다양한 대안과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는 서로 같아지려고 애쓰기보다도 다름을 용인하고 존중할 때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 가을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장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그 어원 외교 활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의장이 된 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수상이, 최근에 돌아가신 그 아베 일본 수상이 국제 행사 때도 서로 마주 보기를 거부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과 우리는 이웃 국가로서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름이 바로 의화입니다. 오를 의 그리고 고를 화자로 쓰여집니다. 정의와 화합을 뜻인 것입니다. 일본은 화국이라고 할 만큼 화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 관계를 양국의 국회의장의 노력으로 설린 우호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였고,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중의원 의장과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또 아베 수상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화를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아베 수상을 만났을 때 일본 국내의 화만 중시하지 말고 한일 간의 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당시에 일본 대사로 계셨던 유영수 대사께서 제가 다녀간 후에, 그게 2014년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컸다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선친께서 졸업하셨던 일본 중앙대학을 방문해서 중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특강의 제목을 의로서 화를 이루면 모두가 이롭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역의 근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도 제가 의로서 화를 이루자, 그러면 우리 두 나라가 다 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화합과 조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살라 하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신뢰가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회로 노력해 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